당신은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만의 의견이 있고 삶의 방향이 명확했던 자신감 넘치는 남자가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것을. 그녀가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합니다. 그녀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바꿉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합니다. 매 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며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모든 쉼표 하나하나, 답장이 늦어지는 것 하나하나를 해석하려 합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그가 사랑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는 길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 노예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그는 그것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행해지고 있는 게임은 너무나 교묘하고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는 모든 결정이 자신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건화입니다. 사랑으로 위장한 심리적 조작입니다. 저는 수년간 관계에서의 매력과 권력 역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가장 충격적인 것 중 하나는 특정 유형의 행동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여성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유형에서 나타나는 이 패턴은 심리적 통제 시스템처럼 작동합니다. 독립적인 남성들을 자신의 희미한 그림자로 변화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이 너무나 효과적인 이유는 그것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달콤하고 점진적이며 감싸 안는 방식입니다. 어느 순간 잠에서 깨어나 보면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될 때까지. 이 게임의 핵심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간헐적 감정 강화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카지노의 슬롯머신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긴다면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항상 지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진다면 포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측 불가능성이 당신을 중독시킵니다. 관계에서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그녀는 통제되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관심과 애정을 줍니다. 어느 날은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당신을 특별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다음 날에는 차갑고 거리를 두고 무관심합니다. 무엇이었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당신을 잘 대해주던 그 버전의 그녀를 되찾으려 합니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자신을 지웁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관심의 부스러기를 줄 때 당신은 너무나 큰 안도감을 느끼고 너무나 강렬한 감사함을 느껴서 자신이 훈련되고 있다는 것조차 알아채지 못합니다. 점점 더 적은 것을 받아들이도록 훈련받고 있습니다. 부스러기에 감사하도록 훈련받고 있습니다. 제게 깊은 인상을 남긴 사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남자를 리카르도라고 부르겠습니다. 32세, 엔지니어, 성공적인 사람,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나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강렬했습니다. 그녀는 존재감이 있었고 관심이 넘쳤고 그에게 폭탄처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씩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카르도는 선택받은 느낌이 들었고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2달 후 천천히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으로 위장된 비판이었습니다. 자기야, 친구들이랑 나갈 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지 않아? 또는 내 친구 페르난다가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던데 거리를 두는 게 낫지 않을까? 리카르도는 질투할 이유를 준 적이 없었는데도 자신을 정당화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가 안심할 수 있도록 우정들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정적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마리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갈등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냈습니다. 며칠 동안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카르도가 절망하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면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왔습니다. 자기야, 너무 달라붙는 것 같아. 내 공간이 필요해.
리카르도는 너무 달라붙었다는 것에 대해, 너무 많이 신경 썼다는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처참했습니다. 그는 살얼음판을 걷듯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할까봐 두려워 모든 말과 행동을 제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느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건강한 관계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의 지뢰밭 안에 있었습니다. 리카르도의 의견들은 그녀의 것과 일치하도록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옹호하던 것들을 이제는 상대화했습니다. 소중히 여기던 우정들을 이제는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침식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좋은 기분일 때 안도감을 느끼고 그렇지 않을 때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의 통제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리카르도가 다른 누구에게서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그녀의 행동들을 정당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같은 간헐적 냉담함으로 그를 대한다면 그 사람을 삶에서 끊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나와의 관계에서는 변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어.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야. 그러는 동안 그는 속으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달들이 흘렀습니다. 리카르도는 자신의 경계들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양보할 때마다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조금씩 더 느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좋은 버전에 대한 약속이 항상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나귀 앞에 당근처럼 그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가 변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지 않은 방향으로 그가 꺼져 있다고, 본질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진실은 아프기 때문입니다. 리카르도는 지쳐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끊임없는 에너지를 요구했습니다. 항상 그녀의 기분을 해독하려 했고, 항상 맞추려 했고, 항상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관계가 시작된 지 몇 달 후, 리카르도는 마리나와 함께 차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명백한 이유 없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는 대화를 시도했고 그녀는 단음절로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있잖아, 리카르도. 가끔 나는 네가 나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넌 너무 불안하고 너무 필요로 하는 게 많아. 그것은 위장 속의 주먹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리카르도는 정확히 그렇게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고 의존적으로. 하지만 그것은 그가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부서졌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깨어났습니다. 그는 차를 세웠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있잖아, 마리나. 맞아.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어. 이 감정적 롤러코스터를 받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당신도 나를 받을 자격이 없어.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직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받을 자격이 없어.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녀는 다시 조작하려 했습니다. 울었습니다. 그가 과장하고 있다고, 그냥 한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리카르도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리카르도가 몇 주 후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처리하는 중이었습니다. 여전히 관계를 끝낸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너무 가혹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그는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무너졌는지, 어떻게 자신의 조각들을 잃어갔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치유는 빠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간헐적 강화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금단 증상을 느낍니다.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좋았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파괴적인 패턴을 잇습니다. 저는 모든 여성이 이것을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에게 똑같은 게임을 하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은 존재하는 특정 패턴입니다.
사람들을 파괴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이 있어야 합니다. 게임이 당신에게 행해지고 있을 때를 볼 수 있는 눈. 왜냐하면 아무도 당신을 구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어느 날 일어나서 이런 내가 조작적으로 굴고 있구나. 그만해야겠어.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완전한 의식조차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배운 행동, 패턴입니다. 효과가 있고 권력을 줍니다. 그리고 권력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말해야겠습니다. 당신은 무력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당신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점에서 당신은 첫 번째 무례함을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 모순을 삼켰습니다. 첫 번째 학대적 행동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상대방에게 그것이 받아들여진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당신에게 경계가 없다고, 발표도 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나쁘게 대우받은 후에 매번 돌아갈 때마다 당신은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화합니다. 자신의 감정적 파괴의 공모자가 됩니다. 듣기 아픕니다. 아파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적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있다면 권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선택할 권력, 떠날 권력, 경계를 세울 권력, 아무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중은 복종을 통해 얻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더 많이 지울수록 덜 존중받습니다.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상대방의 눈에 당신의 가치는 낮아집니다. 직관에 반하지만 이것은 현실입니다. 착하고 인내심 있고 이해심 있게 굴면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위장한 경멸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너무 쉬운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관계에서의 권력 역학의 가혹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당신은 이 지식을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성 게임들을 식별하고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진정한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또는 되받아치기 위해 똑같은 게임을 하기 위해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을 집어삼키고 있던 괴물이 된 것뿐입니다. 지혜는 이 지식을 더 좋은 사람들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경고 신호들을 일찍 인식하기 위해, 관계가 독성을 띨 때 떠날 용기를 갖기 위해, 정체성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다시는 더 작아진 자신의 버전으로 변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이제 붉은 깃발들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이것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패턴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 때 당신은 더 이상 그것에 취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붉은 깃발은 사랑 폭탄입니다. 관계의 초기에 모든 것이 너무 강렬하고 너무 빠르고 너무 완벽합니다. 그녀는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녀가 꿈꾸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처음 몇 주가 마치 영화 같습니다. 이것은 애정의 신호일 수 있지만 동시에 함정을 설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 강렬함에 중독되게 만들어서 나중에 그것이 철수될 때 당신이 그것을 되찾기 위해 무엇이든 하도록. 두 번째 붉은 깃발은 걱정으로 위장된 비판입니다. 너를 위해서 말하는 거야 라고 시작하는 말들. 당신의 친구들, 가족, 취미, 직업에 대한 미묘한 비판들. 처음에는 관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패턴이 명확해집니다. 그 비판들은 항상 당신을 그녀에게 더 의존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 붉은 깃발은 감정적 불안정성입니다. 오늘은 천국, 내일은 지옥. 이유 없는 냉담함, 갑작스러운 침묵.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갈등들. 이 불안정성은 때로 진짜 트라우마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이 관리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붉은 깃발은 점진적인 고립입니다. 이것은 천천히 일어납니다.
갑자기 친구들을 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번 당신이 나가려 할 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매번 당신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그녀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지지 네트워크는 줄어들고 당신은 점점 더 그녀에게만 의존하게 됩니다. 5번째 붉은 깃발은 감정적 죄책감입니다. 이 패턴에서 기본 상태는 당신이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어떻게든 당신의 잘못입니다. 그녀가 화가 났을 때 당신이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당신은 지속적으로 뭔가를 변상하고 증명하고 정당화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호합니까? 이것은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장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의 관계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솔직하게 보십시오. 당신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까? 더 약해지고 있습니까? 더 자유로워지고 있습니까? 더 작아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 패턴의 관계에서 어떤 것들을 포기했습니까? 어떤 우정들을 잃었습니까? 어떤 취미들을 버렸습니까? 어떤 의견들을 억눌렀습니까? 그것들을 하나씩 되찾기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보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협상 불가능한 경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경계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당신이 X를 하면 나는 Y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실제로 Y를 해야 합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지지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게임의 가장 효과적인 부분 중 하나는 고립입니다. 친구들과 가족에게 다시 연결되십시오. 그들은 아직 거기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은 것에 대해 이미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5번째 단계는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조작적인 관계는 진짜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를 처리하기 위해 도움을 받는 것은 지능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그런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 지식을 저장해 두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삶에 이 게임을 시도할 누군가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신호에서, 첫 번째 부당한 감정적 시험에서, 첫 번째 조작적 거리두기에서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순환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경계를 세우고 그 게임이 당신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느냐. 그 선택이 나머지 모든 역학을 결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관계 안에 있다면 솔직하게 보십시오. 이 관계에서 더 강해지고 있습니까? 더 약해지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위축되고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지속적인 불안이 있습니까? 그 답이 두렵다면 이미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해야 합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신적 건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체성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은 부스러기가 잔치라고 생각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을 지울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일 수 있는 관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진정한 호혜성이 있는 곳, 사랑의 환상이 아닌 곳. 그러니 고개를 드십시오. 존엄성을 되찾으십시오. 더 잘 선택하십시오. 인생은 누군가의 감정적 노예로 살기엔 너무 짧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만약 이 역학 속에서 누군가를 혹은 당신 자신을 알아봤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것을 들어야 할 그 친구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계속해서 아무도 말할 용기가 없는 이 진실들을 파헤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